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국내 증시 일제히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 동안에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기만 했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보면서 이번 한 주도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탑5 종목들입니다. EID, 큐로, 세종공업, 첼시스와 SJM 홀딩스가 있는데요. EID가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52% 상승한 1,392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화그룹주들이 오너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0% 넘게 상승을 한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된 주체로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매도했다는 점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큐로가 23.74% 올랐습니다. 이 큐로 그룹이 큐로를 인수한 지 16년 만에 매각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큐로 그룹이 이 큐로의 지분 전량 37.3%를 520억 원의 KIB 프라이빗 에쿼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큐로는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16년 만에 매각 처분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큐로의 주가가 23%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나머지 세종공업과 첼시스 그리고 SJM 홀딩스는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첼시스입니다.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는 구제역 관련 종목들의 뜨거운 열기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첼시스가 7.81% 오른 1,229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지난 11일 충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한 곳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4곳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500마리를 모두 다 매몰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충청북도는 구제역 방역 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제역 및 동물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첼시스도 주목을 받았고요. 이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공업을 볼 텐데요. 이 세종공업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입니다. 전일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세종공업은 현대차 그룹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우선 이 차량용 반도체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부품 업계를 향한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것이고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서 세종공업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엮이면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종공업은 현대차 그룹과의 연관성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이 현대차 자동차 그룹과의 연관성 그리고 개별 호재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자면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처음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지난 11일 한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 남양연구소가 최근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자체 개발을 하고 내년 출시 예정인 차량에 적용을 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종공업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기차용 배터리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15% 넘게 급등을 했고요. 8,62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SJM 홀딩스 보겠습니다. SJM 홀딩스도 큰 틀에서 보면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적인 지분 투자 효과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오면서 주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SJM홀딩스가 MH기술개발에 지분을 투자해서 전기차에 상용을 하는 신기술을 개발한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SJM홀딩스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냉각에 이용이 되는 JL튜브 기술을 개발한 이 MH기술개발에 지분을 투자하고 경영권을 획득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기술에 대해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주된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까지 포인트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이화전기, 이트론, EV 첨단 소재와 디젠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있는데요. 앞서서 살펴드렸지만 이화그룹주들이 9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화전기도 16.75%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이트론이 29.67%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리고요. EV 첨단 소재는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17.43% 올랐고요. 디젠스도 18.44% 급등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2차전지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조금 이따가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29.98%로 또 한 번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고품질 그래핀 용액 개발 성공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서 앞서서 짚어드렸던 EV 첨단 소재 그리고 디젠스의 주가 흐름 그리고 특징까지 함께 분석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가 대만 전고체 배터리 회사인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 프랑스 배터리 공장 설립 소식에 수혜 기대감을 받으면서 급등했습니다. 이 대만 전고체 배터리 회사인 플로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유럽 내 전고체 배터리 공장 위치로 프랑스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한화로 약 7조 5천억 원, 52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2026년 말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2031년까지 연간 약 75만 대 차량의 배터리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여기서 이 EV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으로 2021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이 프롤로지움에 85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 있고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디젠스 살펴보겠습니다. 디젠스도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와 엮였다는 점 짚어드렸는데 디젠스는 여기서 제너럴 모터스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모터스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충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공장에서 2025년 전기차 탑재를 목표로 차세대 리튬 메탈 LNB 배터리 시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2025년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전기차에 LNB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디젠스의 주요 매출처가 한국 제너럴 모터스라는 점 연관성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요 투자 주체로서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특징주가 있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특징주가 또 있을까요? 한번 현대차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 쪽이 이제 수급 쪽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간 162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58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특히 연기금이 그 기관 쪽에서는 계속 좀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좀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아마 추세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런 완성차 쪽에서는 수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가 이제 지난 주말에 뉴스 나왔던 게 이제 2030년까지 연간 200만 대 가량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두 가지 추계를 해서
2030년까지 관련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18개 정도를 모델을 갖출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뉴스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좀 나왔던 게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름을 처음으로 자체 개발했다라고 해서 내년 출시 차량에 이제 적용할 것이다. 이런 좀 재료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그 eGMP를 개발해서 요게 지금 아이오닉 5랑 6가 적용됐는데, 이게 작년까지 거의 한 16, 두 개 합쳐서 거의 29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2030년까지 2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점유율이 높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EPS뿐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극단에서는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또 기아차 꾸준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V 첨단 소재, 그리고 또 애경케미칼, 삼천리, 제일파마홀딩스, 광동제약 순으로 지금 현재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결정지었던 중요한 요인이 실적이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EV 첨단 소재와 애경케미칼 칼은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삼천리부터 광동제약까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EV 첨단 소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EV 첨단 소재는 본장에서 17%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그 밑으로 이름을 올린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 지금 삼천리를 포함해서 제일파마홀딩스, 광동제약까지 호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3%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로 시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천리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2.04%, 영업이익은 27.07% 상승했고요. 제일파마홀딩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동제약은 매출액은 14.31%, 영업이익은 76% 성장하면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금요일장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미래 ING, 코리아 FT, 오션브릿지, 코리안리, 에이블 CNC, DY파워와 구형테크까지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넘어가서 특징주로 EV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수급 특징주에서 미나 앵커가 이 EV 첨단 소재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조금 더 반납하면서 본장에서는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의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수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프롤로지움은 이번 프랑스 공장 설립으로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선두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시간에서 4.24% 추가로 상승하며 6,39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참고로 EV 첨단 소재는 국내에서 최초로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고요. 이어서 포스코홀딩스가 뒤이어서 지분을 투자한 적이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세진중공업,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한국화본, 위메이플레이가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고요. 세진중공업과 한국화본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이어서 적자를 똑같이 기록하면서 시간에서 5.19% 하락하며 장을 마쳤고요. 한국화보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12.73% 하락하면서 적자에 전환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지금 한국화본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제너셈, JMT, 레이, 테이펙스, 저스템, 나스미디어, 파인텍, M2I까지 좋지 않은 실적을 지금 시간외에서 나타내면서 시간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의 하락률에 상위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종목들 이제 모두 위메이드 그룹주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최근 신작인 나이트크로우가 좋은 성적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악재 소식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예상된 바이긴 했지만 위메이드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점도 투심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국게임학회가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두고 로비에 대한 의혹을 벌이면서 이 위믹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 일제히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위메이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11일에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으로 보유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고요. 본장에서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단독 보도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됐고요. 시간외에서도 위메이드 그룹주들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위믹스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라는 사실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들 본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2에서 4%까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상승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징주로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까요? 시간에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그 코리아 FT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115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순이익도 107억 정도 나와서 78% 증가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컨센은 없기 때문에 어디 서프라이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최근 한 5개 분기 중에서는 최고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분기 때 영업이익이 90억에 순이익 3억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잘 나왔고, 작년 2분기 때도 그 적자가 났었거든요. 당기스인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107억 정도 나왔다는 거는 좀, 회사가 좀 많이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공사는 주로 이제 그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그 카본 캐니스터를 주로 하는데, 국내 완성차 그 4사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세계 최초로 그 가을 방식의 하이브리드용 그 자동차 그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를 개발을 했고, 또 국내 유일하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필러넥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의장 제품 같은 경우도 매출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의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국내 최초로 그 차양 장치 이런 쪽에 좀 개발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랑 지금 해외 동반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이제 수출 실적이 좋다 보니까 현대차를 통해서 지금 그 실적이 같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 유럽 시장 쪽에서도 현지 법인에서 폴란드라든가 슬로바키아 쪽에서 공사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부가가치가 좀 높은 걸로 좀 파고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공장, 그 중경 공장 같은 경우도 램프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램프업 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은 램프업 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어서 그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주로 보시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시는 곳보다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급상승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비중 축소라든가 차익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 연결을 통해서 코리아 FT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장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징주로 코리아 FT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갭상승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지 이 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월요일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